잘못됐죠. 우리 환자분은 잇몸이 잘. 안녕하세요. 누버있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치아 사이 관리 두 번째 시간인 치간 칫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 시간은 기본적으로 치간 칫솔은 왜 써야 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방법도 한번 보고요. 우리 교정 환자분들도 브라켓 사이사이를 이 치간 칫솔로도 닦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좋은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미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거 잘 해주세요. 장치 주변에 낀 치아 사이도 양치를 잘 해주셔야 그 사이에 껴있는 음식물이나 플라그 그로 인해서 염증이 생겨서 치주염 때문에 나는 냄새를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제 영상을 이제 보시고 나서 다른 것보다는 이걸 써야겠다, 치간 칫솔을 써야겠다 라는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치간 칫솔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유병 닦는 솔같이 생겼고, 이거 제가 구부려 봐서 그런데 원래는 보통은 이렇게 일자로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져 있는 것도 있고, 더 진짜 조그만 것도 있고, 이 머리만 교체할 수 있고, 손잡이는 이제 그대로 있고, 얘만 교체할 수 있게 굉장히 길게 나온 것도 있어요. 진짜 칫솔 같죠, 이거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내가 편한 걸로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 모양은 무튼 그래요. 그런데 이 치간 칫솔 보시면 사이즈가 SSS, SS, SM, 라지, X라지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사이즈가 있거든요. 그 사이즈는 뭐의 차이냐면 이 칫솔 모의 굵기예요. 여기 이만큼 굵느냐 얇으냐 그런 건데, 모양에 대한 차이도 있긴 있어요. 얘는 원추역이고 얘는 원통형이거든요. 아무튼 여기 얘 둘에서도 보시면 얘가 더 얇고 얘가 더 굵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온 이제 치간 칫솔들은 대부분은 다 얇은 사이즈예요. 얘도 얘보다는 얘가 더 굵고요. 내 치아 사이 공간에 맞는 머리의 크기의 치간 칫솔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넣었을 때 헛돈다, 정말 헐거운 느낌이 난다 하면 이제 얘가 작은 거예요. 좀 더 큰 사이즈를 쓰셔야 된다는 거고요. 들어가는데 너무 빡빡하다라는 느낌이, 진짜 너무 빡빡하다라는 느낌이 나면 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작은 거 쓰시고, 절대 큰 사이즈, 너무 빡빡한 사이즈 쓰시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찾는지는 좀 어렵죠. 그 치과 가셨을 때 진료 받으실 때 저는 치간 칫솔 좀 큰 거 써야 돼요, 작은 거 써야 돼요, 한번 여쭤보시면 알려주실 거예요. 안 알려주는 선생님 없겠지? 그 치간 칫솔 하는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Q&A 몇 가지 할게요. 치실만으로 되지 않아요? 라고 여쭤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치실은, 볼게요. 이게 치아가 있잖아요. 치아가 있으면 치실은 요 사이가 만약에 평활하다, 그러니까 막 울퉁불퉁하지 않고 편편하게 예쁘게 돼 있다, 치아 사이가. 그럼 닦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치아도 진짜 굉장히 다양하게 생긴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볼록하지 않고, 요 사이가 평활하고 볼록하지 않고 안으로 오목하게 나신 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간 칫솔을 넣어서 그 부분을 직접 넣어서 닦아주는 거예요. 그 워터픽만 써도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워터픽도 저는 쓰셔도 좋은 기계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물을 쓰면서 잇몸 마사지도 되고, 그리고 치간 칫솔보다 손쉽게 음식물도 잘 빠져요. 긍정적으로는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창틀에 찌든 때가 꼈어요. 물을 쏘는 거랑 직접 조그맣게 걸레를 말아서 창틀을 닦는 거랑 그 효율의 차이는 좀 날 거예요. 직접 물리적인 힘으로 닦아주는 게 훨씬 더 깨끗하게 닦이죠.
직접 물리적인 힘으로 닦는 거를 시간 칫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터픽도 좋지만 병행해서 같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워터픽 비싸지 않나요? 잘못됐죠. 우리 환자분은 잇몸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잇몸이 지금 염증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고 있어요. 치간 칫솔을 더 잘 사용하셔서 그 염증이 가라앉도록 해 주셔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양치하실 때 피가 나면 내가 양치를 너무 세게 해서 피가 났기 때문에 나 여기 양치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칫솔 다 미세모, 대부분 미세모 쓰시죠. 중강모, 강강모 쓰시는 분 잘 없던 걸로 저는 아는데, 되게 강한 모 쓰시는 분 있으면 진짜 세게 닦으셔서 피가 났다고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무튼 미세모 가지고 진짜 그 정도로 어떻게 우리 차인표 씨처럼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잇몸에 염증이 있어서 피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염증이 있는 잇몸, 그러니까 그 입안에 나쁜균에 감염된 잇몸 자체는요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그 균에 따라서 피가 나는 양상도 되게 다양해요. 이렇게 찰 건드렸을 때 진짜 잇몸을 따라서 쑥 스며드는, 되게 주르르 흐르는 피가 나는, 저희가 스케일링을 할 때도 초음파 기구로 할 때도 있지만 손기구라고 해서 수기구로 할 때가 있어요. 수기구가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염증이 없는 분들은 그걸로 찔러도 피가 안 나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피가 나는 이유는 내 잇몸에 염증이 있구나. 특히나 제가 전에 영상에서 치아와 치아 사이, 지금 우리가 치간 칫솔을 닦는 이 부위는 살이 연하고 약한 부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또 피가 난다,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것은 내 잇몸에 염증이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양치를 잘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특히나 치간 칫솔 할 때 피가 난다, 너무 아프다, 조금만 참아주시고 딱 일주일만 잘 써보세요. 정말 딱 일주일만 변화 느껴지실 거예요. 안 느껴지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하나의 팁 있어요. 구강 청결제, 거기에 치간 칫솔을 담갔다가 한번 써보세요. 효과 좋아요. 치간 칫솔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니에는 쓰지 않으셔도 좋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어금니는 치아에 면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앞니는 되게 면이 작아요, 면적이. 그래서 충분히 치실로 잘 닦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치간 칫솔을 넣어서 닦음으로써 앞니에 잇몸 사이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또 두 번째 질문이 치간 칫솔을 하면 어금니 부분이 계속 이제 더 벌어지는 것 같다, 잇몸이 더 내려가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데, 진짜 큰 치간 칫솔을 억지로 잇몸에 막 넣고 닦으실 때는 가능성이 있어요. 내 잇몸 붓기가 가라앉았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퉁퉁 부어있는 몸이 가라앉으면서 내려갔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죠. 잇몸 염증 때문에 잇몸이 내려가는 속도가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서 약간 내려갔다는 그 느낌을 받는 속도보다 현저히 빨라요.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사용하세요. 모가 살아있으면, 이거 제가 한번 쓴 건데, 모가 살아있으면 쓰셔도 됩니다. 칫솔도 그렇죠. 모가 너무 벌어지거나 하면 그때 교체를 하시잖아요, 보통. 치간 칫솔도 그래요. 치간 칫솔도 모가 많이 해주고 양치를 하는 데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때 교체하셔도 되고요. 혹은 이 철사가 부러질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철사 부러지면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때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순서는, 저는 양치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치간 칫솔을 사용을 해주는 편이에요. 양치를 하기 전에 하니까 여기 사이에 음식물도 조금 너무 많이 끼고, 그리고 내가 양치를 치아 사이를 조금 닦는지 안 닦는지 테스트하기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치를 깨끗하게 다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데, 사용을 했을 때 음식물이 나온다 하면 내가 양치가 좀 부족했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갖고요. 치약 안 묻혀요. 치약이 묻어져 있으면 거품 때문에 이게 거품인지 아니면 그 닦여내진 그것들인지를 확인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양치를 잘 하고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내 잇몸 노화를 가장 천천히 늦출 수 있는 방법이다. 내 치아의 건강을 최대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터는 약간 더 치 90도까지 늘어질 치아가 이상하게 교정을 하면서 노래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